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더 얌전해지길, 더 똑똑해지길, 혹은 단지 잠시라도 조용해지길 바라며 아이에게 만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평온을 위해 아이의 아직 미성숙한 뇌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아이의 뇌는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자극은 모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아이가 화면 앞에 앉아 끊임없이 바뀌는 장면, 강렬한 색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리를 마주할 때 뇌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벅찬 정보의 홍수 속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요즘 유아용으로 제작된 많은 영상들은 아이의 시선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몇 초마다 새로운 장면, 새로운 소리,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어른에게는 그저 활기찬 화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의 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자극 폭풍입니다. 이전 장면을 이해할 틈도 없이 뇌는 계속해서 다음 자극으로 떠밀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신경계는 점점 더 빠르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고 결국 그 수준을 당연한 기준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아이가 화면을 보며 보이는 흥분과 집중이 깊은 학습의 신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짧고 강한 도파민 반응일 뿐입니다. 아이는 웃고 몸을 흔들고 화면에 몰입한 듯 보이지만 그 사이 뇌는 생각하거나 상상할 여유도 실제 감정을 연결할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는 순간 자극이 급격히 사라지면 아이는 쉽게 공허함과 불안,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두고 까다롭다, 더 보고 싶어 떼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뇌가 느리고 조용한 현실 세계로 다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리돌림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아주 조용히 쌓여갑니다. 아이의 뇌는 점점 더 화려하고 시끄럽고 빠르게 움직이는 자극에만 강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됩니다. 그 결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일상의 순간들, 어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는 시간, 책장을 한 장씩 넘기는 경험, 단순한 놀이 앞에서 아이는 쉽게 지루해하고 금세 포기하거나 아예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가 게으르거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뇌가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자극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영향은 집중력의 약화입니다. 뇌는 끊임없는 새로움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의 활동에 오래 주의를 유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듣고 기다리며 생각해야 하는 구조적인 학습 환경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언어 발달 역시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는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대사를 통해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빛과 몸짓, 주고받는 반응, 그리고 살아있는 감정을 통해 언어를 익힙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일방적인 영상 시청으로 대체될 때 뇌는 자연스러운 언어 연결을 연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인지적인 영역을 넘어 아이의 감정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강한 자극 이후에는 뇌가 다시 균형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아직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짜증을 내거나 떼를 쓰거나 사소한 변화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흔히 고집이 세다고 여기는 행동들 중 상당수는 사실 지쳐있는 신경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블루라이트와 빠른 화면 전환은 뇌가 휴식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해 수면을 얕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잠이 깨지면 피로와 짜증, 그리고 더 강한 자극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은 다시 반복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영향이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이의 미래를 떠받치는 기초 능력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늘 준비된 재미에 익숙해지면 뇌는 계획하기, 기억하기, 스스로를 조절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연습할 기회를 점점 잃게 됩니다. 자유놀이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지루함을 견디며 작은 어려움을 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화면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짜여 있습니다. 뇌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힘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지만 부모는 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이의 감각체계 역시 큰 부담을 받습니다. 큰 소리, 번쩍이는 화면, 빠른 움직임은 뇌를 지속적으로 높은 각성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감각에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 이는 불안, 쉽게 놀라는 반응,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통합하기 위해 고요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여백이 화면으로 채워질수록 아이는 자신의 몸과 감정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잘 언급되지 않지만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깊이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즐거움의 대부분이 강한 외부 자극에서 비롯될 때 아이는 점점 단순한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오후, 천천히 이어지는 이야기, 몇 개의 소박한 장난감은 더 이상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뇌가 이미 자연스러운 수준보다 더 높은 흥분의 기준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조절되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한 이후에도 이 불안정함을 안고 가며 삶의 속도가 느려질 때마다 쉽게 초조해하고 만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아이의 뇌는 놀라울 만큼 유연합니다. 해로운 습관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의 초기 성장기에 어떤 방식으로 곁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인식하게 되면 많은 부모들은 죄책감이나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뇌는 환경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기만 해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극단적인 금지가 아니라 아이의 생리적 리듬에 맞게 가족 전체의 일상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화면 노출을 줄이는 과정 역시 서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높은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느려지는 법을 다시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부드럽게 진행될수록 아이의 저항은 줄어들고 신경계도 훨씬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선택권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속도가 느리고 색감이 부드러우며 소리가 과하지 않은 콘텐츠를 고르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멈춰 아이가 관찰하고 생각할 여유를 주는 이야기 중심의 프로그램은 뇌에 주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화면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실제 공간을 바라보고 몸을 움직이며 세상을 탐색할 때 가장 깊이 성장합니다. 작은 물통 하나, 플라스틱 컵 몇 개, 단순한 나무 블록만으로도 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결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영상보다 훨씬 풍부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은 집중력과 언어 능력을 다시 세워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른이 천천히 읽고 그림을 가리키며 중간중간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의 뇌는 의미 있는 양방향 소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순간들은 길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른이 온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연광과 바람, 풀과 나무, 현실의 소리에 노출시키는 건 역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풍부하지만 과하지 않은 자극을 통해 아이의 뇌가 본래 설계된 생체 리듬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함과 연결감입니다. 뇌가 가까움과 포옹, 진심 어린 대화를 느낄 때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앞으로의 배움과 성장을 떠받칠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뇌는 더 많은 자극을 채워 넣을수록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게 발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똑똑해지기 위해 꼭 화려한 화면과 쉴 새 없는 소리가 가득한 어린 시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뇌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느린 경험, 스스로 탐색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환경, 그리고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도 괜찮은 안전함입니다. 아이가 지루함을 느끼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혼자 놀 방법을 찾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뇌는 조용히 집중력과 인내심, 그리고 창의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아이의 삶에 기술을 들여놓느냐에 있습니다. 화면이 상호작용을 대신하게 되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발달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른이 주도적으로 조절하고 분명한 경계를 세우며 실제 경험을 우선한다면 기술은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즐거움이 강한 자극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느린 탐색과 진짜 연결 속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 옆에 앉아 함께 놀아주는 순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혹은 말없이 나란히 머무는 짧은 찰나까지도 이 모든 경험은 아이의 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고 탐험해 볼 만한 곳이라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안전감이 지능과 감정,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질 학습 능력의 토대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아보게 될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상을 보았는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존재했던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날마다 자라나는 한 아이의 뇌에 어른이 줄 수 있는 가장 오래 남는 선물입니다.